며느리가 편안해지는 시댁의 비밀. 지금 당장 바꿔야 할 3가지와 4가지 지혜. 내가 잘해줬는데 왜 며느리는 멀어지는 걸까? 며느리가 왜 이리 조용할까? 그날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별일 없겠지. 피곤해서 그럴 거야. 혹시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며 며느리와의 거리를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예전엔 자주 오던 전화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바빠서 못 간다는 문자만 남깁니다. 이유 없이 멀어진 줄 알았던 며느리.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 우연히 둘째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엄마, 형수님 좀 힘들어하더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했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는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반찬도 싸주고 김치 담그면 꼭 나눠주고 오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멀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너무 자주 연락하신 건 아닐까? 형수님이 좀 불편해했대.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고 느꼈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부담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은 좋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생각합니다. 식사 함께 하면서도 어떻게 앉아야 예의일까? 무슨 말을 해야 점수 안 깎일까 조마조마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와 그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서로 너무 다른 언어를 씁니다. 며느리가 말을 아끼는 이유는 싸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침묵에서 그 마음을 읽으려 노력합니다. 왜 말 안 해줬니? 라고 묻기 전에 혹시 내가 불편했을까? 라고 돌아보는 게 지혜입니다. 며느리는 우리 가족이지만 다른 집에서 온 사람입니다. 내 자식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본론 1. 며느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시댁의 3가지 특징.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은 자잘한 말보다 무의식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1. 우리 집 방식이 맞다는 고집. 절대적 기준. 애는 이렇게 안아야지. 내가 키워봐서 알아. 이 말에 며느리는 내 방식은 틀렸다는 말인가? 아직도 날 식구로 안 보시는 건가? 라고 느낍니다. 고집은 말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을 때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해라는 말보다 좀 낯설다는 한마디가 덜 아픕니다. 너희 집에선 그렇게 가르쳤니? 그 집은 참 특이하네라는 말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 친정을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친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며느리는 시댁에서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지혜로운 한마디. 어머님 댁은 이렇게 하시나 보구나. 괜찮은 방법이네. 단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존중이 담깁니다. 2. 예고 없는 방문이나 연락 없는 간섭 문화. 며느리는 화장도 못하고 아이 재우던 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근처 병원 왔다가 그냥 들렀어. 며느리는 속으로 어떡하지? 집 치우지도 못했는데 아이 재우던 중인데 또 깰까봐 조마조마해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애정일 수 있지만 예고 없는 방문은 며느리에겐 통제처럼 느껴집니다. 통화하다가 갑자기 아기 울리네. 얼른 가봐라고 끊는 시어머니. 며느리는 속으로 내가 몰라서 애 우는 거 방치하는 줄 아나? 하고 중얼거립니다. 3. 며느리는 당연히 한다는 무언의 기대. 명절날 가족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며느리 혼자 주방에서 전을 부칩니다. 시어머니의 어휴 그 손끝 하나는 금손이네라는 칭찬에도 며느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 말고는 왜 안 하지? 이건 왜 늘 내 몫이지? 기대는 강요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도움도 수고도 감정도 같이 나누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말 한마디보다 당연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며느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본론 이 고부 갈등을 부드럽게 푸는 4가지 지혜로운 행동. 나는 진심이었는데 그 마음이 어느새 며느리에게 기대가 되어 무게로 전달됩니다. 며느리는 시댁에 갈 때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심하고 그 조심이 반복되면 점점 부담으로 바뀝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의 중심에서 가정을 지켜온 분입니다. 며느리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에 생각과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면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편한 사람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는 시댁을 바라는 겁니다.
며느리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4가지 지혜로운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조율하기. 그냥 연락 오겠지. 시간 되면 알아서 오겠지. 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며느리는 혹시 또 기대하실까? 안 오면 실망하실까? 하고 걱정부터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시간 괜찮으면 한번 식사할래? 바쁘면 다음에 봐도 돼. 이 단순한 말에는 강요 없음이라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2. 나보다 너를 묻는 언어 습관. 내가 예전에 해보니까 말이야 보다.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어때? 우리 집은 원래 이랬어 보단 혹시 너희는 다르게 하는 방법 있어? 이 한마디에 며느리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3. 손님처럼 대하지 말고 함께함으로 존중하기. 며느리가 집에 오면 항상 과일을 깎아주고 밥을 따로 차려주는 정성도 좋지만 며느리는 늘 손님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이건 같이 하자 하며 함께 움직일 때 편하다고 했습니다. 정성도 좋지만 함께함이 빠지면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4. 정도 좋지만 때론 거리를 지키는 배려. 며느리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연락을 줄이거나 일정 거리를 유지해 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열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던 것을 2주에 한 번으로 줄였더니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서운함이 아니라 신뢰를 주는 방식입니다.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기다리기보다 묻고 강요하지 말고 공감하세요. 말투보다 마음, 정보다 거리, 습관보다 존중이 중요합니다. 결론,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지혜. 며느리와의 관계는 손주보다 더 오래 갑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은 커서 세상으로 나가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끝까지 얼굴을 마주할 가족입니다. 지금 며느리와 나누는 말 한마디, 그게 나의 노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옆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더 외롭습니다. 며느리는 오래 기억합니다. 그 말이 따뜻했는지 아니면 참 바람처럼 느껴졌는지 그건 오직 며느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노년에 외로워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기대도 아니고 조언도 아닙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며느리는 지금도 시어머니의 눈빛을 읽습니다. 표정을 살피고 말보다 의도를 느낍니다. 며느리에게 잘하면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관계를 회복한 수많은 시어머니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그 마음이 돌아옵니다. 어느새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에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애써줘서 고맙다. 내가 서툴렀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며느리는 그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그 한 문장이 10년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늦지 않았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관계를 바꾸는 건 큰 일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어머니가 아니라 이해하고 바라봐주는 어머니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보세요.